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동결시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인 1.25%에서 지금 14개월째 동결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00세 시대의 은행 적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1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든든하게 준비를 해갈 수 있는 연금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드릴 예정인데요. 100세 시대 100년을 계획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점검을 받아야겠다, 나는 어떤 보험이 있지, 이렇게 궁금증 생기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문자 모두 참여 방법 열어두고 있을 건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적어주셔도 저희 전문가와 1대1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현실로 성큼 다가온 100세 시대에 100년을 계획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까마득하다라고 느껴지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경아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100세 인생을 든든하게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죠? 기준금리를 14개월째 동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민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샌가 이게 습관처럼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 푼이라도 더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저희 노후가 행복해질 테니까요. 우선 오늘 8월 31일 방송 자료를 준비하면서 왠지 한 해의 반을 마감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원래는 6월인데 여름을 마무리하면서 나머지 가을하고 겨울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고요. 우선은 100년을 계획하기에 앞서서 지난 8개월은 어떠셨어요? 올해 계획하셨던 거 잘 마무리돼 가시고 하반기 계획도 잘 세우고 계신가요? 이제 다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금융회사에서 저희가 금융실명제가 도입이 된 이후에 2008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거래가 주민번호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부동산을 거래를 하실 때도, 보험을 계약하실 때도, 증권회사에 가셔서도 내 주민번호를 다 냅니다. 그런데 내 의사하고는 상관없이요. 이렇게 많은 이유들로 내 거래 패턴이 금융정보가 계속 보고가 되고 있다는 사실 한번 말씀드렸었을 텐데요. 이건 특정 어느 분만이 아니고 나한테도 이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금융 패턴이 어떤지, 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신경 쓰셔야 준비를 잘 하신 분들은 잘 준비가 될 거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나도 모르게 갑자기 어느 날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예전에 97년 이전에는 금리가 어땠는지 혹시 기억을 하세요? 20대, 30대 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이 시대에 경제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금리가 15% 이상, 20%, 10% 이상 이랬었던 거 기억날 거예요. 저 때는 돈 1억만 넣어놓으면은 돈 1억 목돈 가지고 평생토록 먹고 살 수 있는 연금이 나올 정도로 한 달에 2, 300만 원씩 받고 막 이랬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99년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물론 이렇게 떨어졌고요. 지금은 이렇게 바닥 가까운 쪽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변천사를 그래프로 딱 보면은 이런 금리 패턴에서 우리가 14개월째 기준금리가 동결되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여기서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시대에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금융상품이 내가 더 노후가 될 때까지 100세까지 쭉 나는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기득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조시절에 계획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도 97년으로 돌아가면은 저런 거 하나 딱 움켜쥐고 그럴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지금도 앞으로의 100년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시대적으로 보면 전세 상승률, 교육비 상승률, 물가 상승률은 안 내려와요, 잘. 그런데 밑에 보시면 적금 등 내가 돈을 불려 나가는 방법들은 금리가 점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를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기억하시죠? 이 드라마에서 저는 명대사 하나가 제 기억 속에 팍 박히는 게 있는데요. 목돈을 받아가지고 그 주인공이 근무하시는 은행에 돈만 얼마를 예금을 가지고 오면 얼마를 준다는 이런 굉장히 초고금리, 우리가 볼 수 없는 이런 고금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때로 돌아가면은 물론 하고 싶은 게 많지만 그때의 그 고금리 확정적으로 그런 거를 쭉 갈 수 있는 이런 거를 선택해야 되는 이런 옛날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막 불끈불끈 생깁니다.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금융상품을 선택하셔야 되는지 전체 금융상품 중에 팁을 하나 드리자면 많이 아실 텐데요.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급여 통장으로 쓰시는 분들, 젊으신 분들은 많이 하는데요. 요런 MMF, CMA 통장을 가지고 계시면 단 하루를 맡겨 놓으시더라도 금리를 몇 퍼센트 담은 돈 1,000원이라도 생기는 이런 통장들 많이 거래하실 것 같아요. 저런 거 한번 관심 가져서 직장 초년생들은 저런 통장을 습관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년에서 5년 사이에 있으신 분들도 이런 목적,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이런 목적,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몇 달 이렇게 쓰시는 통장은 어떤 통장, 그 다음에 중간에 중기, 장기로 갔을 때는 이 목적에 맞춰서 내 통장을 가지고 계시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은행의 금리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요즘도 이렇게 높지는 않죠.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2% 보기 힘들죠. 저축은행 가면 조금 있다고 하는데 위험성을 가지고 하셔야 되니까 금리가 2% 미만대로 다 떨어져 있고요. 게다가 과세도 하죠. 15.4%를 이자를 떼고 받으니까 정말 돈 열심히 모아도 단지에다가 돈 모으는 거 정도 효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내는 돈을 5%, 4%를 딱 확정적으로 찍혀서 나한테 적용을 해준다. 5%, 4%를 찍혀 있어요. 가입할 때부터. 이런 거를 내가 영원히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게 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금융회사들 중에 제가 이런 걸로 내 노후를 마련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걸 기준으로 5%, 4% 확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거를 금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나한테 내가 낸 돈 대비해서 얼마로 돌아오느냐가 우리한테는 중요하잖아요. 10살부터 50살까지 제가 똑같은 돈을 10만 원씩 냈을 때 12년을 납입을 하면 총 내는 돈이 1,440만 원으로 모두가 다 같아요. 전 연령대가. 내는 돈은 같은데 5%하고 4%를 돈 내는 기간과 거치하는 기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확정적으로 나한테 보장을 해줄 때 그러면 나중에 노후 자금이 얼마가 만들어지느냐 연령대로 보니까요. 1,440만 원 낸 건 똑같은데 10대인 친구들은 1억 5천만 원의 은퇴 자금이 만들어지고요. 30대이신 분들은 1,440만 원을 내고 7,800만 원의 자금이 모아집니다. 50대로 오면 늦었다고 하는 거는 없는 거죠. 그 생각하는 오늘이 바로 가장 빠른 날인 거예요. 앞으로 남아있는 내 인생 중에서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인데 오늘 선택을 하신 1,440만 원이
4천만 원이 나는데 4천만 원은 과연 작은 돈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없는 분과 준비가 된 사람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가장 큰 거는 뭐냐면 금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간이 주는 마법인 것 같습니다. 빨리 시작해서 하루라도 더 먼저 한 사람들이 누리는 이 복리 효과라든지 시간에 대한 이율 이런 것들이 누구는 1억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한시라도 빨리 준비한 것은 이거는 계약함과 동시에 내 걸로 돼서 앞으로 금리가 얼마나 떨어지더라도 상관없이 이렇게 이 금액은 확정적으로 보장이 되니까 이런 계획을 하시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10만 원 준비를 했을 때 이런 거고요. 20만 원으로 준비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나나 한번 볼까요? 돈 내는 거 2,880만 원으로 다 동일한데 3억대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50대에는 8천만 원까지 이렇게 노후 자금이 준비가 되는 걸 보면 한시라도 빨리 이렇게 확정적인 것을 내 걸로 만드는 이런 계획을 하시는, 요렇게 마무리를 하시는, 그러니까 한 달을 마무리를 할 때 요런 계획을 하시면은 노후가 그래도 편안하겠다. 지금 지하철 광고에서 점점 노약자석이 많아지고 젊은 층이 세 칸으로 옮겨진다는 광고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앞으로의 우리 노후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2050년에 전 국민 중에 40%가 노후 인구가 될 건데요. 그 노후 인구를 들어가게 되실 당사자분들께서 이렇게 한시라도 빨리 준비하시는 100년 대계를 준비하시는 이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A는 김경아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100세 시대 100년을 계획하라 라는 주제로 연금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드렸는데요.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으면 지금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함께 합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보험 고민들 하나하나 해결을 해볼 텐데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저희 어떤 고민을 좀 풀어드릴까요? 제가 가입되고 있는 연금보험이 네. 잘 되는 건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연금이 있어요. 이게 뭐, 받는 조정, 그러니까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새로 예. 연금을 가입하고도 싶은데, 이제 어떤 걸 하는 게 좋은지, 그래서 전화드렸거든요. 연금에 관해서만 지금 질문거리가 있으신가 봐요. 네. 보장보험은 잘 준비를 하셨어요? 네, 그런 대로. 예. 그러세요. 네. 지금 저희에게 보내주신 증권이 남편 보험이라고 들었는데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중에서는 지금
연금을 타고 계신 것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두 네. 건의 연금보험은 지금 납입 기간이 끝나셨어요. 네. 예, 삼성생명의 그린 연금보험과 삼성화재 근로자 연금보험 각각 15만 8천 원, 12만 4천 원 이렇게 납입을 하셨다가 만기가 되셨고요. 이거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다 네. 끝났어요. 아, 예. 그리고 2009년도에 하나생명에서 또 연금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납입하고 계신 거죠? 네, 네,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세 건의 연금보험이 있는데도 또 연금보험에 관심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 예, 이제 타니까 네. 좋더라고요. 아, 네.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유 자금은 좀 있으신 것 같네요. 예, 좀 할 수는 있어요. 이제 끝난 것도 있어서 네. 다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 남편분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현재 54세요. 54세이세요. 네. 일도 하고 계신 거죠? 네네. 예. 자녀분들은 이제 다 컸습니까? 네. 아기들한테 돈 들어갈 일은 없으시겠어요? 그렇죠?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김성군 전문가께서 또 연금 전문으로 하시거든요. 연결해 드릴 네.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아,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54세 되신 남편 보험 문의를 주셨는데 세 건의 연금보험 문의세요. 보장성 보험은 이미 잘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연금보험에 제대로 가입을 한 건지 삼성화재 연금보험 지급 시기가 좀 늦춰질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연금 가입 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새로운 연금에 대한 니즈도 있으셨습니다. 김성근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날씨가 많이 이제 선선해졌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온도 차이가 많으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일단은 제가 제작진을 통해서 그 시청자님의 그 남편분께 그 연금보험에 대한 증권을 받아봤는데요. 네. 일단 그 시청자님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오늘 지금 이 시청자님이 어떻게 연금을 준비하셨는지를 잘 보시면은요. 왜 연금을 가입을 해야 되는지, 이게 얼마나 효과를 있는지를 보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더군다나 오늘 그 김경화 전문가님께서 라이프 코너에서 지금 이 연금에 대해서 엄청난 그 강의를 잘 해주셨는데 실제적인 사례라고 제가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 세 가지 연금을 가입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 95년도에 삼성화재 근로자 연금보험을 가입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지금 그 2017년 7월달, 그러니까 7월달부터 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받고 있어요. 네, 53만 원 정도를 수령하고 계시고요. 네. 이거는 20년을 그 확정 지급을 하는 그런 그 보험입니다. 네. 아마 이거는 그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게 아니라 아마 그 삼성그룹 관련사에서 아마 판매되는 그런 보험으로 아마 가입을 하셔가지고 아마 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좀 중점적으로 먼저 드린 게 96년도에 가입하신 게 또 있어요. 네네. 삼성생명 그린 연금보험이라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삼성생명 그린 연금보험이 출시됐을 때는 이 보험은 현재 입장에서 보면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보험이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래요? 혜택이 좋기 네. 때문에요. 아. 이게 지금 최저 보증률이 7%입니다. 아. 최저 보증이 7%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네네. 현재 우리 네. 그 공시 이율 상품 중에서 최저 보증이 지금 10년 이상이 되면 0.8%밖에 되질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단 60세가 되시면 그 정년 축하금에 나서 540만 원을 일시금으로 일단 받게 되시고요. 아. 일단 네. 기본 보험료가 65세서부터 360만 원이 65세서부터 연간 360만 원이 나오는데 이게 연간 7%씩 계속해서 상승을 해요. 10년 동안. 아. 그래서 남편분께서 그러니까 74세가 되실 때가 660만 원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종신토록 이 금액을 받게 되시고요. 네. 이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또 그린 축하금이라고 해서 69세, 74세, 79세에 각각 일정한 금액을 또 받게 되세요. 아. 또 장수 우대 연금이라고 해서 70세가 되시면 기본 연금 외에 또 한 달에 1년에 180만 원씩 또 추가가 되고요. 또 그 나이가 더 그 상승함에 따라서 더 추가로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많이 받는데 제가
그 만약에 네. 65세서부터 연금을 수령을 하시고요. 만약 80세까지만 연금을 수령하신다라고 하면 얼마가 될까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네. 지금 그 선생님께서 납입하신 금액은요, 총 납입 네. 금액은 한 2천만 원 정도 되시거든요. 예, 예. 그런데 80세까지만 수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총 수령 금액이 1억 5,300입니다. 네. 놀라셨죠? 그건 아, 아마 네. 계산을 안 하셨을 거예요. 아니, 안 해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렇게 많이, 뭐냐면 예. 80세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종신도로 가기 때문에 이 금액은 얼마가 될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아. 자, 되게 그러면 좋은 거네요. 왜 네. 제가 그게 롤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네. 굉장히 일찍 준비하셨잖아요. 네네. 이 연금은 시간의 싸움입니다. 일찍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가장 좋은 상품을 또 가입을 하셨고요.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런 보험들을 유지를 잘 못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를 잘 하셨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아, 네. 자, 두 번째, 삼성화재 그 근로자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요, 20년 동안 그 확정 지급을 하는 그런 그 보험인데요. 네. 제가 또 이걸 또 계산을 해봤더니 20년 동안 총 수령하는 금액이 내셨던 22년 동안 내셨던 금액은 3,200만 원 정도 내셨어요. 예, 예. 그런데 20년 동안 수령을 하신 금액이 1억 3,600 정도가 되십니다. 확정적으로. 아, 네. 정말 부럽습니다. 네. 저도 부럽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그냥 들었던 건데 이렇게 그렇죠. 많이 그러면 몰랐어요. 선생님은 이 보험을 저는 조금 더 활용을 하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 지금 네, 어떡해요? 그 남편분도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네, 네. 그러면 아직 지금 현재 있네요. 꼭 이 연금을 받아서 내가 그 꼭 돈이 필요해서 꼭 받을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네,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네. 확정 지급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받은 돈을 그대로 다른 그 변액연금으로 옮겨서 가입을 하세요. 아, 그렇게 될 경우에 네. 만약에 그 한 70세에서부터 아마 연금을 수령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한 100세까지 수령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 금액이 네. 배가 돼가지고 한 2억 5천에 3억 정도는 또 수령을 가능하십니다. 아, 지금. 그럼 어떤 거에다가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건 변액연금을 가입하시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공시율로 옮기신다라고 하면 그다지 그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것은 이제 좀 더 많은 얘기니까 저희가 네네. 이제 뭐 시간도 있으니까 일단 변액연금으로 갈아타라고 제가 변액이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예. 그 다음에 그 하나의 그 2009년도에 가입하셨던 하이드림이요. 하이드림 그 연금보험이 있는데 이것도 네. 지금 10년 납입이기 때문에 2년만 납입하면 끝나세요. 네, 네, 네. 근데 이거를 좀 연금 지급 시기를 좀 뒤로 미루십시오. 지금 아, 꼭 네. 60세다 65세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연금 지급 시기를 좀 뒤로 미루신다라고 하면 복리기 네. 때문에 연금액은 훨씬 더 올라갈 수가 하시나요? 있거든요. 아. 만약에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네. 필요하시다면은 하시지만 굳이 네. 내가 그 금전적으로 문제가 안 생긴다라고 하면 연금 네, 지급 시기를 그렇게 조금 더 필요는 뒤로 없어요. 미루신다라고 하면 네. 내려 그 본인한테 들어가는 연금액이 훨씬 더 많아지고 진짜 필요할 때는 그걸로 네네. 진짜 훌륭한 노후를 즐겁게 보내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자랑하고 싶어서 이거 아마 저희들한테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그건 자랑하실 수 아니고요. 있는 네. 충분히 자격이 있으시고요. 네. 그 선생님 같으신 분들이 좀 많아져서 네. 우리나라의 그 이 보험을 그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지금 이 시청자님 같이 노후에 진짜 재밌고 훌륭한 그런 노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렇게 많이 받는지 몰랐어요. 예, 시청자님, 네네. 연금을 미리부터 잘 준비를 하셔서 또 이렇게 네. 납입 기간이 끝나서 연금을 개시한 상품도 있으셨는데요. 네네. 본보기가 된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이번에 아, 네. 만약에 연금을 가입하게 된다면 변액 상품으로 변액으로. 예, 네. 추천을 하셨는데 네네. 고민 좀 해보시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실 텐데 저희가 방송 네. 끝난 이후로 전문가 연결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번에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풀어볼 텐데요. 9330님께서 문자를 통해서 남겨주셨습니다.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남겨주신 내용입니다. 회사마다 보험료가 다른 건 아는데요. 암 보장 범위도 다 다릅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김경아 전문가님. 네. 정답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다 다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다 다른 게 맞습니다. 근데 요즘 핵심으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대장 점막내암. 대장 점막에 생긴 암이 일반암이냐 소외암이냐 이렇게 분류가 된 게 이게 가장 큰 포인트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처럼 유사암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여러 보험회사가 많은데 좀 달라요. 그래서 이왕이면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지금 준비를 하실 분들은 이왕이면 유사암이라든지 이런 대장점막 내암이 조금이라도 보험금을 더 많이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회사를 고르시는 게 팁이지 않을까, 팁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알고 싶으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고요. 저희 이번에 또 문자 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6728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읽어볼게요. 저는 47 남성입니다. 20대 때 가입하고 있는 60세 만기 암보험이 하나 있는데요. 보장기간이 긴 보험을 찾고 있는데 60세 만기 이후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성훈 전문가님. 뭐 당연히 아니죠. 지금 당장 가입을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일단 그 60세 만기가 된 다음에 가입을 하신다라면은 나이도 60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또 걸릴 수도 있으시고요. 또 현재보다 60세가 되신 후에 하면 보험료도 상당히 비쌉니다. 보험은 생각할 때 그때 가입을 하는 것이 가장 가성비도 좋고요. 가능하면 생각하실 때 바로 가입을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는 가입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가입이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생각하셨을 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 주신 거 맞으시죠? 네. 예, 저희 어떤 거 풀어드릴까요? 보험이 네. 지금 한 11만 원 돈 되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게 좀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 보험, 그래서 이제 어떤 보험인지 알고 싶어서 연락 주셨어요? 네, 이게 충분한 건지 어떤지 좀 잘 몰라가지고요. 시청자님 지금 나이대는 어떻게 되세요? 올해 38 됐거든요. 38 되셨고, 저희 제작진에게 보내주신 보험을 봤는데 지금 보험 한 건이 있으십니다. 이거 맞으세요? 네, 지금 보험은 하나 있는데. 네네. 이게 뭐 이거 하나면 뭐 충분한 건지 어떤지. 2011년도에 가입하셨던데 그 당시에는 이거 하나로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들으셨을 것도 같네요. 예, 이거 하나면은 뭐 보험은 더 들 거는 없을 것 같다고 막 그래가지고 네. 하긴 했는데. 네.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세요? 저희가 30대 후반에 접어든 여성들은 어떤 보장을 가져가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38 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지금 보험 한 건이 있으셨거든요. 교보생명의 여성 CI 보험이 있으신데 이 보장이 충분한지가 궁금하다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또 80세 이후로는 보장 기간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 전략을 좀 짜드릴게요. 김경아 전문가께 연결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지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시기는 이제 좋으신 것 같고요. 앞에 한 6년 가까이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서 그래도 128,390원 이렇게 저희가 증권에 봤는데 이거를 이렇게 6년 이상 잘 유지를 하셨으니까 되게 이제 자금 관리를 잘 하시는 분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네. 네. 근데 특별히 아프시거나 병원에 가시거나 혹시 이럴 일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뭐 특별히 아프고 그런 적은 없어서. 네. 지금 제가 이제 그 38살에 이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증권을 보니까 조금 제가 걸리는 게 다른 내용을 다 차치하고 CI 보험이 어떠고 저떠고 이런 얘기는 이제 뭐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겠지만 지금 38살이시면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100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0년 이상 사셔야 될지도 모르는데 암 진단자금, 수술비 이런 게 3년마다 계속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형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 다른 거는 뭐 일단 떠나서 38살이신데 60이나 70이 될 때까지 이 갱신을 계속 거듭하게 되면 이 보험료 오르는 것도 그렇고 혹시라도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좋은데 안 아프고 오래 가면 이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80세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제 보장성 보험 괜찮았던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그래요. 더 이상 길게 안 만들었는데 저희도 모르게 이렇게 살다 보니 80세, 90세 되신 분들이 너무 많고 최근에는 80 되신 분들도 새롭게 보험을 가입하시거든요. 이제 저희가 볼 때는 80살이 올까 싶지만 80살이 생각보다 이렇게 금방 와지고 또 그때 돼서 보험을 다시 점검을 하시려면 너무 이제 시대 많이 늦어지시니까 지금처럼 40이 되시기 전에 점검하실 때 모든 보험이 80세에 끝나시는 것보다는 80세 이후에도 새롭게 진단이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3년마다 보험료가 오르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보장이 80세면 다 끝난다. 이게 조금 문제인 것 같아서요. 조금 검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검토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앞에 낸 거를 몽땅 다 없애고 지금 아예 새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몽땅 다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보험 중에서 장점은 그래도 사망보험금이 얼마가 있고 두 번째는 재해에 관련된 재해, 장해 이런 것들이 80세까지 보장이 재해로 연금이든 재해로 일시금이든 보장이 이제 좋은 것이 한 반 정도 있고 바꿨으면 좋겠는 게 반 정도 있기 때문에 일부를 감액하고 마음에 안 드는 특약만 없애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한 3개만 빼고 그 부분만큼만 새로 보완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생각을 하셔서 몽땅 바꿀 때에는 그래도 3대 진단비 하고 여자분들이 잘 걸리는 부인과 질환, 만성 여성 수술비 이런 것들을 조금 추가를 하셔서 몽땅 보완을 하실 때에는 92,000원 정도면 지금 가지고 있는 보장을 100세까지 다 늘리면서도 부족한 부분들 듬성 빠져있는 것들 다 채워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렇게 하는 게 조금 나는 무리가 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유지를 하시고 마음에 안 드는 3가지, 4가지만 빼서 한 4, 5만 원대에서 그 부족 부분만 보완하시는 이렇게 해서 100살까지 보장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앞에 낸 거에 손실 금액이 있잖아요. 해약을 하게 되면은 금액이 이제 많이 손해가 보니까 이거를 감수하고도 난 제대로 정비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싹 바꾸는 방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좀 아깝다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드는 특약만 빼시고 그 부분만큼만 추가를 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내가 원하는 거에 맞춰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 태기를 하셔서 80세 이후까지 그리고 갱신되는 거 이렇게 바꾸시는 게 지금부터 60년을 보장하기에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신 것 같아요. 구체적인 건 저희가 방송 중에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안을 이렇게 눈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눈으로 어떻게 완전히 바꾸는 거 1안 그 다음에 부분 바꾸는 거 그거는 나중에 방송이 끝나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더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예, 이거를 그냥 들고 가시는 거는 정답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좀 아깝다 네. 싶으시면 감액하는 방법이 하나, 또 완전히 다른 보험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방법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예, 궁금한 게 더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저희 방송 네, 끝난 네. 이후로 연결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아, 네. 고맙습니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보험 관련된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만 돼 있으면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볼 텐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8334님께서 주신 내용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네, 문자로 좀 길게 남기셨는데 이번에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곧 2개의 적금이 만기가 되는데요. 지인분께서 목돈을 가지고 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라고 권하셨습니다. 적금과 저축보험 중에서 목돈 만들기가 유리한 보험은 어떤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김성문 전무가 여쭤볼까요?
예, 목돈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금을 들 수도 있고 또 보험사를 통해서 저축보험 또는 연금보험을 가입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선택을 할 때는 자금의 용도가 어떻게 되고 언제 쓸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의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을 하실 때는 장기 5년 이상, 10년 이상을 유지를 했을 경우에는 그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5년 이하는 은행의 그 적금이나 예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고요. 또 증권사의 그 CMA 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능하면 그 정확하게 내 목돈을 언제 쓸 거냐를 잘 생각을 하시고요. 가능하면 그 길게 쓰는 것들은 보험사로 가시면 비과세 혜택도 보시고 또 나중에 그 복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좀 보실 수가 있으니까 자금에 쓰는 용도 또 시기 이걸 잘 판단을 해서 그 목돈에 그 준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모은 목돈을 언제 쓸 것이냐인 것 같습니다. 장기, 조금 더 중장기로 갈 거라면 저축보험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조언을 하셨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문자 하나 또 볼게요. 1488님께서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마 TV를 보고 계실 것 같고요. 아들이 주의력 결핍장애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있고요. 3대 진단비 보험을 새로 가입해주고 싶은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걱정 많이 담겨있는 문자인데요. 김경아 전문가님. 네. 예. 저도 엄마라서요. 엄마한테는 유난히 이렇게 정해가고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런 유난한 자제분이 아닐까 싶고요. 네. 우선 이 보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3대 진단비 이러면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 세 가지를 3대 진단비 우리나라 발병률이 높은 이런 원인들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 주의력 결핍 장애가 화학적인 장애하고 생활적인 장애가 어느 한 가지 딱 요인에서 쭉 가는 게 아니고요. 약간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상태가 나오고 약물을 계속 복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견해는 이게 어떤 형태로 이렇게 발병에 대한 통계 자료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암의 경우는 인수가 쉽게 가능할 것 같고요. 2대 진단. 혈관하고 관련된 뇌졸중하고 급성심근경색의 경우는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주셔서 그 심사 절차라는 게 아주 잘 돼 있고요. 예전보다는 훨씬 더 폭넓게 인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암은 쉽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2대 진단은 자녀분의 뭐 이렇게 언제 발병하셨는지 약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이런 거를 소견을 하나 주시면 이 2대 진단 자금을 얼마까지 뭐 풀로 많이 가입이 가능한지 아니면은 조금만 가입이 가능한지 결과를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소극적으로 이렇게 위축되지 마시고 이제 몇 개 보험회사에다 문의를 하시면은 원하는 좋은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가능하시니까 꼭 직접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실시간 전화 연결이 또 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예,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네. 예,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무배당 사랑 스마트 변액 통합보험, 네. 아들께 있어요. 아, 네. 근데 거기에 제가 이번에 힘들어가지고 중도 인출을 해가지고 썼는데, 아,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아, 그러세요. 아드님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신데요? 21살이요. 21살이시고 지금 가입하고 있다는 그 변액통합보험 그거 어디 상품이세요? 하나생명 맞으세요? 네. 예. 아, 예, 그러세요. 월납 17만 3천 원씩 하고 있다고 제작진에게 말씀을 네. 하셨던데 여기서 중도 인출을 언제부터 받으신 거예요? 언제? 8월 20 아, 이번 달에 받으신 거예요? 예. 아, 그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은 바로 전문가께 연결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김성근 전문가님 연결해드릴 테니까 얘기 좀 네. 나눠보십시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아, 예, 김성군입니다. 네네. 지금 그 하나생명의 그 변액 그 유니버설 CI 보험에 가입된 거를 자제분 것에 대해서 중도 인출 시안이가 아니고 통합인데. 아, 네네네네. 네, 스마트 통합 변액인데요. 네네네네. 그러면 이게 중도 인출을 받으셨는데 지금 네. 중도 인출의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신 거예요?
저는 진단비 같은 거에 그게 또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아, 지금 중도 인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이게 지금 그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그런 그 보험이기 때문에 예. 그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보험들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예. 근데 그 중도 인출을 했다고 해서 예. 지금 그 선생님이 가입했던 그 보험의 그 진단비라든가 이런 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질 않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부분이 그 암에 걸리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럼 암에 걸리면 내가 그 계약된 그 보험 가입된 그 담보 그 보험금이 지급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보험금이 중도 인출 금액만큼 차감이 돼서 나올 경우는 있습니다. 아, 네네. 만약에 진단금이 2천이라면 2천에서 거기에서 중도 인출한 거를 차단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중도 인출을 했다고 해서 뭐 안진단비가 뭐 줄어든다거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중도 인출이라고 하는 거는요, 약관 대출이랑 약간 다릅니다. 중도 인출은 내가 낸 돈에 대해서 이자를 안 내고 그냥 꺼내서 쓰시는 거예요. 네. 하지만 약관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지금 적립된 보험금을 담보로 해서 이자를 내고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관 대출보다는 중도 인출이 그 본인한테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단 중도 인출을 하시면 지금 그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적립보험료가 있거든요. 네. 적립보험금 같은 경우는 그만큼 줄어들겠죠. 중도 인출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변액으로 움직이는데 투자형 상품이지만 거기에 그 투자가 예를 들어 4.5%가 어떤 투자 수익이 났다. 그러면 적립금이 5천만 원인데 2천만 원 정도를 빼서 쓰셨으면 3천만 원에 대해서만 4.5%. 안 뺐었어요. 네? 370만 원인가 얼마뿐이 안 뺐었어요. 네, 선생님 그러면 예. 총 낸 거 중에서 300만 원만 인출하신 거예요? 390 얼마. 아, 390 얼마? 그러면 이제 자금 계획이 향후에 이제 나중에 뭐 6개월이나 얼마 있다가 한꺼번에 다 상환하실 거면은 그렇게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시기 전에 요령은 중도 인출을 이렇게 하신 금액 내에서 한 달에 뭐 10,000원이고 50,000원이고 매월 얼마씩 정액으로 다시 넣을 수가 있어요. 못 갚는다 하던데.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방법이 있는데요. 이 보험을 보장 측면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싶으시면은 보험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되겠지만, 그거는 보험은 마음에 드시는데, 돈 꺼내 쓴 게 문제가 되시면은, 매월 보험료 173,000원 내실 때, 한 달에 50,000원씩 자동으로 입금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제도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왜 300만 원 한꺼번에 내려면 조금 힘든데, 50,000원씩 계속 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다 넣어져 있거든요. 아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장성 보험 내용이 괜찮다 그러면 돈은 매월 정액을 어떻게 이제 뭐 예를 들어 173,000원인데 220,000 원씩만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동이체를 걸어 놓으시면은 문제없이 쫙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상쇄되실 거예요. 이런 방법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계약자님께서 어떻게 하는 요령이 있으신데요. 그거는 저희가 방송 끝나면 전화 한 번 더 드려서 어떻게 이렇게 접수를 하시면 그게 가능한지 요런 거는 좀 보장성 보험 이렇게 특약 이런 건 마음에 드시는 거죠? 아니 이게 복리 이자가 굴러가고 한다고 해가지고 연금 주기로 이게 들은 거예요. 아들 어렸을 때.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차이가 있으시니까 연금은 연금대로 하시는 게 좋고 이제 저희가 17만 원을 20년 동안 내면 돈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은 보장으로 뭐 이렇게 예를 들어 2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10만 원은 보장성 보험, 10만 원은 연금 이렇게 가입하셨을 때 나중에 돈이 훨씬 더 많이 돼요. 하나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얘가 사망보험금도 줘야 되고 보장도 해줘야 되고 유니버셜 기능도 채워야 되고 또 연금도 해줘야 되고 이러니까 뭘 떼는 게 엄청 많아지거든요.
근데 뭐 지금에 와가지고 이거를 뭐 어떻게 받고 이러려면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우선은 인출하시거나 약관 대출 하신 분들의 가장 중요한 팁은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자동이체로 상환을 걸어 놓으시면 한 2, 3년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글쎄,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 이거는 중도 인출은 써버리면은 갚지를 못한다고 하길래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도가 그래가지고. 있는데 뒤에 있는 제도들 설명을 잘 제가 해드리면 그걸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요 제도들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이제 우선은 간단하게는 정액으로 좀 납입하시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네. 곧 나머지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이게 방송 끝나면 네. 전화드려서 직접 알려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네. 저희가 다음 분들도 또 대기를 네. 하고 계시니까 여기까지만 상담하겠고요. 방송 끝나고 연결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네. 예,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세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저희 문자 또 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1477님께서 적어 주셨는데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예. 저희는 40대 맞벌이 부부입니다. 둘 다 종신보험과 실비보험이 있습니다. 종신보험을 하나 정리하고 3대 진단비를 준비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아마도 자금적인 부분이 여유가 없으신 것도 같고요. 김경아 전문가께 역시 여쭤볼게요. 네. 저희가 이게 그 자본주의를 사시는 분들이 이 돈하고 절대 뗄 수가 없죠. 네. 저 같아도 맞벌이 하는 부부들은 이제 애들도 키우고 빠듯하게 돌아가실 텐데 종신보험을 두 분이 다 각각 있다 그러면 종신보험이 2, 3만 원짜리는 아닐 것 같아요. 한 분당 그래도 10여만 원 내지는 뭐 20만 원 정도. 그러면 두 분이 합하면 종신보험에만 4, 50만 원 내고 있다. 그러면 전체 중에 굉장히 큰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신보험은 사실은 가장의 부재 시 경제적인 역할을 조금 담은 1, 2년이라도 메워주려고 종신보험을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두 분의 가족 구성원을 잘 들여다보고요. 종신보험을 좀 두 분 다 반반씩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네. 남자분만 종신보험을 유지를 하고 여자분은 연금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보장성 보험을 좀 보강하든지 이런 형태로 바꾸시는 방법이 있으시니까 두 분 중에 수입 구조가 어떻게 되시는지를 좀 보고요. 이제 남자분이 훨씬 더 경제적 역할이 크고 위험도가 있다. 그러면 남자분의 종신보험을 유지하는 방법을 조금 권해드리고 두 분이 비슷한 수준이면 종신보험을 반반 감액을 하셔서 이 감액분을 가지고 3대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방법을 근데 요즘 3대 진단비가 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에 보험료가 25% 정도 좀 싸게 나오는 것들을 고르시면 조금 알뜰형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두 가지 중에 한 분을 가져가거나 감액하거나 이렇게 방법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김경아 전문가께서 풀어주셨고요. 문자 또 볼게요. 8883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입니다. 직원이 5명인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보험에 순수 소멸형과 환급형이 있던데요. 어떤 걸 가입해야 더 유리합니까? 이거는 이제 오너 입장에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김성근 전문가님. 예, 그 직원이 5명인데 단체보험에 가입을 하신다고 하니 그 사장님께서는 굉장히 훌륭하신 사장님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환급형과 소멸형은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그 단체보험에 가입하는데 가입 기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만기로 만약에 가입을 하신다면 순수 소멸형으로 하시고요. 만약에 5년이나 10년 단위로 만기를 정하신다라고 하면 환급형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기업을 하다 보면 내가 그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환급형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년 같은 경우는 1년에서 이자가 붙어야 얼마나 붙겠습니까? 그러니 소멸형을 하시고요. 5년이나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만약에 단체보험에 가입을 하신다면 환급형을 좀 선택을 하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하나만 더 봐드릴게요. 오늘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셔서요. 1974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입니다.
질문입니다. 이것도 함께 살펴보시죠. 일주일 넘게 어깨가 뻐근해서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검사 결과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검사비 청구도 어려울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일단은 걱정이 참 많으시죠? 우리 전문가님들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김경아 전문가님. 그러니까요. 예, 예. 안 아프셨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어깨가 너무 뻐근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사실은 그 캐나다 같은 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과진료, 과용, 약 이런 것도 많은데요. 네. 이제 아픈 나는 속상한데 병원에서 이게 큰 진단이 안 나오고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갈 정도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안 받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나는 아프지만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확하게 진단명이 의사 선생님이 이 경우는 처방이 필요하다. 이거 뭐 병명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만 검사비가 나오고요. 나 혼자 그냥 조금 안 좋아서 내가 의심이 돼서 그냥 자발적으로 검사한 거는 요거까지는 실손보험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조금 보시고 검사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요즘 병원에서도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요.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 검사 진행 여부, 진단 이런 것도 해주시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보험 담당하시는 분하고 상의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릴게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시면 되겠는데요. 빠르고 정확한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또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